재활치료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이죠. 뼈 건강과 관련된 주요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이신 이자우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골다공증 특히 여성분들이 좀 네, 주의해야 그렇죠. 할 질환인데요. 네, 어머님들. 예,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질환 탐구 시간 다루셨다고 해서 이제 운동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아마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뭐든 만드는 이제 세포와 없애는 혹은 이제 묵은 거를 정리하는 청소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제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가 있어서 이제 좀 젊을 때는 조골 세포가 뼈를 많이 형성하고 키도 키우고 이렇게 한다면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묵은 건 없애야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채우기 때문에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한 3에서 4개월 주기로 뼈를 만들고 없애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뭐 약물을 쓰신다든가 호르몬의 뭐 불균형이 생기시다든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균형이 안 맞거나 혹은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아무래도 뭐든 세포도 그렇고 만드는 기능보다는 이제 없애는 기능은 남아있는데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이 이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 안에 뼈 안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해서 다공증,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발하는 요인은 그 폐경, 완경 후에 저희 어머님들 이제 뼈가 약해지시는 것. 그래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파골세포 활동도가 높아지고 조골세포는 떨어져서 이제 골다공증도 많이 오시고 골절 후에 뼈의 유합도 좀 지연이 되시고 뼈가 잘 안 붙는다. 그 뭐 손목 잠깐 탁 짚었을 뿐인데 손목이 부러졌다. 이제 이런 골절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뭐 노화 시에는 이런 세포들의 활성도도 그렇지만 이제 칼슘 흡수도 저하되고 뭐 비타민 D 이런 이제 비타민들의 농도도 좀 변화가 있어서 약해지시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나 뭐 항경련제 같은 뭐 가지고 계신 질환에 의한 약물을 드시면 혹은 뭐 많이 굶으시거나 젊은 나이에는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또 뼈가 약해져서 젊은 나이에 약해진 뼈가 나이 들어서 더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후 여성이시거나 연세가 65세 이상이시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뭐 혹은 약물을 관련된 호르몬 특히나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 관련된 약물을 드신다 이러시면 젊은 나이에도 나나 뭐 내 따님이 그런 이력이 있으시다 이러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뼈에 이제 충격들을 가해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도 많이 드시고 예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따로 없잖아요. 뼈에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뭐 조용한 뼈도둑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뼈가 서서히 차들어 뼈가 확 자라면 막 뼈돌기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사실 뼈는 천천히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구조물인데 아프지도 잘 않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뭐 골절이 왔다, 척추골절, 척추가 주저앉았다 이러고 나면 병원에 가서 찍어보실 때 엑스레이랑 이제 그때 발견이 골 검사 해보시고 아이고 많이 심해지셨네요.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키가 나는 키가 줄어들다니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뭐 이제 건강 검진 하실 때 키 줄어들었다 이러시면서 발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병원에 가셨을 때 엑스레이 찍어볼 때 이제 연세가 그 60대쯤 되셨다고 하면 이제 골다공증 검사 해보시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뭐 정형외과를 가셔도 내과를 가셔도 재활외과를 가셔도 뭐 여성분이시면 어머니 한번 검사해보시죠.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시간 정도면 거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이게 골밀도 검사. 그렇죠. 골밀도 검사입니다. 기기 자체는 엑스레이 기계랑 비슷한데 전신의 이제 밀도를 봐서 이렇게 특별히는 척추뼈 1, 2, 3, 4, 5번 그다음에 많이 오시는 데가 이 고관절의 그 허벅지 뼈의 목 부분, 구부러지는 목 부분이 똑 부러지기 좋게 생겨서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많이 그래서 고관절 골절의 주 원인도 골다공증이랑 같이 오셨는데 넘어지시면 그냥 푹 쓰러지셨을 뿐인데 엉덩이에 이제 살도 별로 없으시다 이러면 고관절 골절이 골다공증과 함께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방을 하려면 뭐 칼슘, 비타민 D 이제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 복합 제제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먹으면 되고 뭐 골다공증 주사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뭐 칼슘이야 워낙 영양식품으로도 많이 드시기는 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 쬐면 많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내 생활 많이 하셔서 피 검사해 보시면
특별히 뭐 다른 질환들 없으신데도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낮더라고요, 있으세요. 비타민 D. 뭐 그런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도 보충하는 게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셔서 그냥 네. 피 검사할 때 한번 해보고 뭐 건강검진 때도 체크해보고 떨어져 있다고 하시면 보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이게 다이어트도 좀 안 하고 싶어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이어트를 또 불어하시는 몸이 가벼우면 편하다고 하시면서 불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네. 적당한 살집, 적당한 체중이 사실은 뭐 골다공증이나 뭐 그런 골절에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긴 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성장에도 뭐 사춘기 이럴 때 확 큰다듯이 뼈 성장에도 피크가 있어서요. 30대 중반 정도의 뼈가 가장 이제 미천이 최대 골량이 딱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만 있으면 절대 거죠. 다시 늘진 않습니다. 늘면 병이고요. 쭉 줄어드시는데 그 네.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격하냐 이제 그 차이십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하는 거는 운동, 뭐 그다음에 뼈에 충격을 줄 정도의 달리기, 뭐 쿵쿵쿵쿵 이렇게 진동을 주면 뼈도 다져진다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줄넘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트레드밀 이제 걸으실 때도 뭐 속도를 한 8 이상 천천히 걸으시면 뼈에 자극이 안 가서 연구상 좀 그러니까 힘이 좀 가해지게 뒤꿈치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속도 정도로 뛰셔야 이제 뼈에는 도움이 되신다. 운동 걷는 건 모든 뭐 도움이 되지만 뼈 건강만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속도를 내셔서 충격을 주셔야 된다. 슬슬 점심 먹고 산책해야지 정도로는 운동이 되는 건 아니군요. 운동은 되시지만 뼈 건강에는 약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하고 칼슘, 비타민 D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그 운동 뭐 어떤 운동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골밀도 검사하시면 이제 허리뼈랑 고관절 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는 거랑 이 허리뼈랑 고관절 강화하는 또 자세를 다시 바로 잡으시는데 자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똑바로. 그래서 그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그냥 허리가 펴지고 왜 골다공증성 골절이 와서 주저앉지 않게 평소에 관리하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노년기에도 운동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울기를 좀 줄여서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고 뭐 근육도 키워주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뭐 아직 젊을 때 많이 굶으시고 힘 많이 드셔서 골다공증 오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동하시는 게 충분히 건강한 노화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허리인데요. 허리는 뭐 윗몸 밀기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그 허리 건강할 때, 목 건강할 때 가르쳐드렸던 운동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목이 받쳐지는 의자 말고 왜 걸상 같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허리 등 중간 정도 오는 의자에 일단 앉으셔서 등을 의자에 붙인 다음에 그 등에 이제 걸상 끝이 닿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쭉 뒤로 이렇게 넘기시는 겁니다. 이게 서서 할 수도 있는데 서서 하면 핑 돌아서 이제 쓰러지실 수가 있어서 앉은 상태에서 짜올리듯이 왜 치약 짜올리듯이 등을 머리까지 이렇게 슬슬 짜올리신다고 생각하면서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젖히고 등을 피세요. 이러면 이제 고개를 까딱 젖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목 안 좋을 수 있죠. 그거보다는 이제 등 중간부터 이렇게 펴 올리셔야 이제 가장 골다공증 골절이 많이 오는 데가 이 흉추랑 요추다 보니까 그 부위부터 서서히 들어 올리셔야 이제 굳었던 인대들도 좀 펴지고 그래서 이제 자세가 발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그렇게 하루에 이제 숨을 좀 허리 피시라고 하면 참고 피시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잘 안 되거든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서서히 피셔야 이렇게 핑 도는 증상 같은 게 기립성 저혈압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서서히 고개가 최대한 넘어갈 때까지 핀다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피는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앞으로는 좀 많이 굽어 있는데 뒤로 펼 일이 잘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와 의식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뭐 걸상의 도움을 받아서 눌러주는 그 지지를 받아서 등을 짜내듯이 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을 확 젖히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흉추부터 등 그러니까 견갑골부터 이렇게 퍼올린다. 그쪽부터 서서히 움직이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및 고관절인데요. 그럼 의자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의자나 식탁을 옆으로
이제 내 허벅지 바깥쪽으로 닿게 한 다음에 손으로 짚으시고 네. 이제 짚은 쪽 다리에 이제 중심을 준 다음에 네. 반대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외전근 이제 다리 네. 옆으로 벌림근 운동이라고 하는데 약간 발레리나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발을 잡고 있는 발레리나 네, 같이 네. 우아하게 이제 피시는 건데 네. 이걸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뒤로는 이제 원래 근육을 많이 걸은 거로도 충분히 강화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낙상- 또 옆으로 할 일이 없네요. 네, 낙상은 다리도. 옆으로 넘어지셔서 고관절 쿵 찍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 다리 모음근이랑 다리 벌림근 운동을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야 네. 균형이 잘 잡히셔서 아. 갑자기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옆으로 딱 버티는 힘이 생기시는 그렇죠.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자나 뭐 다른 벽 같은 구조물을 잡고 발레리나처럼 다리를 벌리는 네. 운동을 아.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네. 네. 예. 그리고- 요 정도 운동하시면 될까요? 시간이 좀 있으면 하나만 네, 더 한 가지 더 권해드리면 알려주셔도 이제 돼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반틈 스쿼트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던 건데 이제 벽에 등을 붙이신 다음에 네, 네. 머리부터 등 엉덩이까지 한번 붙이신 다음에 네. 이렇게 등에 뭐 테니스공을 넣으셔도 되고 좀 부들부들한 옷을 입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입으신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네. 서서히 내려가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 아. 이제 허벅지에 자극이 되게 네. 그래서 그냥 스쿼트 하시라고 하면 또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힘들죠. 때문에 네. 등을 벽에 지지하면서 음. 가상의 의자에 앉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시면서 네. 이제 스쿼트 그러니까 허벅지 운동 하시는 거 아. 이렇게가 딱 그 고관절의 아. 강화를 위해서 권해드리는 운동이 네. 세트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펴시고 다리는 벌리는 운동, 좁히는 네, 운동, 네. 그 다음에 스쿼트를 벽에 기대서, 벽에 기대서 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허벅지 강화하시는 거 네. 이렇게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권해드릴 만한 운동일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벽에 머리랑 네, 여기 등을 쫙 대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네, 우리가 하도 구부리고 살아서 그렇죠. 저 한번 해봤더니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네, 네. 아, 그 상태에서 스쿼트 스쿼트. 내려가시는 네. 허벅지 운동. 그래서 모든 근력 운동은 이제 10번에서 15번 네. 이제 하시고 3세트 하시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쉬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네.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뭐 당부하고 싶으신 아, 말씀 있으세요? 사실 뭐 혹시? 골다공증도 그렇고 허리 건강도 그렇고 이제 연세 드시고도 뭐 암도 극복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산책과 함께 특히나 좀 권해드릴 거는 한국 분 어르신들은 걷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걷는 네. 거와 함께 근력 운동을 좀 집에서 하시는 게 여러모로 더 건강한 노화, 허벅지 굵기가 수명을 좌우한다는 되게 유명한 연구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허벅지 굵기, 근육 굵기를 키우시는 운동을 하시면 좀 네. 더 건강한 노화를 이제 즐기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사실 허벅지 굵기 굵은 거 좀 피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렇죠. 왜 네네. 여기 살이 안 빠지지 이러지만 네. 그게 정말 사실은 근육이 붙으면 살이 더 잘 빠지시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 살만 있는 지방만 있으면 잘 안 빠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럼 근육을 키우는 걸로 키우면 살이 살을 근육으로 얇아지면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역시 노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